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종합예술이다. 대한민국의 성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부 나약형. 요것도 거부 나약형 재밌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릴 때 안정적인 환경이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 인정해주고, 그 애한테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좀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뚝 떨어진 아이들. 무관심? 네, 나중 나옵니다, 뭐가. 또 인정 감사를 해줘야겠네. 예, 아이들한테 인정해주는 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도. 예, 예. 그럼 이 거부한 나약형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보면 일단 뭐든 거부를 하죠. 은둔 형태도 거부의 하나의 몸짓이시니까. 그럼 굉장히 나약해. 그래 강하지가 못해 이런 사람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섹스도 거부하나요? 예? 섹스도 자주 거부하는 형태입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섹스도 거부하고 시작하겠죠. 막 하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 결여형이죠. 거부 나약형 중에 자존감 결여형.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의존적 섹스를 하겠죠. 남편은 여자, 그런 남편이라면 부인한테, 그런 부인이라면 그런 남편한테. 굉장히 피곤하죠. 그 미국의 섹스 테라피스트 켈렌 여사 그 책 보면 이제 내담자가 한 사람이 여자분이 왔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다 섹스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섹스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같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기 음부를 성기를 봤는데 그 소음순이 짝짝이라는 거야, 짝짝이. 자기가 그걸 보고 나는 짝짝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이제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섹스를 할 때 혹시 이걸 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때문에 섹스 거부하게 되고 오르가즘을 아예 못 느껴버린 유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켈렌 여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거울 앞에 가서 둘이 같이 벗고 같이 서로 보는 거야. 내 것도 보여주고 자기 것도 보고 그러면서 당신 소음순 너무너무 아름답다. 뷰티하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정말요? 그러니까 보라고 이 세상에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여기 모양도 다 다른 거라고. 당신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치료를 해줘서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게. 그거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거부 나약형에 어릴 때 안정적인 그런 너무 부족 환경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자존감 결여가 생각보다 여자들이나 남자들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옷을 벗기 싫어하고. 그렇죠. 여자들 뭐 그게- 뱃살 나왔다고. 그건 근데 뱃살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요. 살집 있는 거 더 육감적이어서 좋아하는 영국의 가수 중에 굉장히 뚱뚱한 가수 하나 있거든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많이 봤는데 그 진짜 뚱뚱한 여자가 악마처럼 쫙 해서 검은 옷 입고 나면 야 쟤는 대단하다. 저런 미니스커트 막 입고 저런데 근데 노래 굉장히 잘해요. 근데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자기는 왜 똑같이 비교하냐.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체질적으로 살을 빼면은 아파버리고 몸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뚱뚱한 체질이니까 근데 인기가 많아. 남자들도 좋아해요. 당당하면 돼요. 자기한테. 그 가수의 엄마가 아마 자신감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 결여 중에 아까 말한 어렸을 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모가 잘한다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다음에 칭찬해줘요 이제 진짜. 거부 나약형 중에서 낙천 초월형이 있어요. 이거 지금 위험합니다. 이는 망상가의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거부하면서 은둔하면서 나약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느 순간 도사처럼 행동해. 그런 거 많이 봤죠? 많지. 막 초월한 것처럼. 많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부 나약형의 대표적인 게 요즘 잘은 모르지만 모라는 분도 낙천 초월형의 한 케이스가 아니겠나. 교주가 될 수 있나? 그거 들 수 있죠. 그 초월한 감정이 객관성을 가지니까. 그리고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아니야. 근데 거부 나약형인데 그렇게 낙천 초월적 형태로 정반대로 가버린 거네. 그렇죠. 자기 최면을 걸어버린 거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이게 실질적인 건 아니다는 거지.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그 거.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죠. 가대망상형이죠. 거부 나약형은 가대망상적으로 가요. 아까 말했죠. 도피처? 그래서 피난처 쪽으로 가서 그 진짜인 것처럼. 연애하는 사람 중에 최고 연애가는 뭐냐?
이런 사람이겠네요. 예. 그 사람 그렇게 데려가요. 자기는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 연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찔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왜냐면 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지 막 프라이드 별로 없는데 최고 카사노바는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분 아역형이 어떤 책 좀 읽고 지적인 게 뛰어나면 낙천 초월령 쪽으로 가서 대단한 연애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인 사람들이 여자를 또 잘 꼬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들도 문제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 문제인 사람들이 문제인 사람 넘어가는 거지. 네. 문제 아닌 사람 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자들한테는 문제 있지. 약간 모성애가 있어요. 그 약간 부족하면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걸 대표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장자크 루소예요. 야, 이 장자크 루소 연애 박사야. 그 당시 때 제가 책 속에 상처가 멘토다 있지 않습니까? 이 책 속에 되면 그 멘토로 집어넣었어요. 자기 상처를 극복한 사례로 첫 번째로 집어넣네요.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산모열이라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그 시계방 그 수리공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이 자라다 보니까 지적인 것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옆에 아버지가 독서하는 거 좋아하니까 빽빽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상을 가지면서 그 당시 귀족 부인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꼬시고 나중에 가서 바랑 부인이라고 귀족 부인하고 엄마 하다가 그 성간까지 맺어요. 네. 그리고 자기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신 같은 세계고 아름다운 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초월형이네. 근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낙천 초월형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객관성을 가지시는 그 사람이 철학성이 있고 뭐 교육관의 가치성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는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낙천 초월형이 보편성을 가지면 그런 유명한 철학가가 되게 돼. 그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근데 어떤 케이스냐면 연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마담 로즈. 마담 노즈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빨리 파악해. 그러니까 마담 노즈의 상상 속에 자기가 행동하는 거야. 요거 그렇지. 난 내가 시나리오를 다 써.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한다고요. 상대방이 먼저 파악을 한다고. 파악을 딱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맞췄어. 그 사람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연애하는 거야. 난 탁월해. 그럼 니는 그분 아이킹도 조금 있어. 조금 있어요. 낙천 초월. 초월. 그래서 낙천 초월이면서도 낙천 초월이면서 주제음과 정서담이 막 섞여 있을 수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난 자존감은 굉장히 강하게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나는 혼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혼났지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낙천 초월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다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그다음에 그분 아이킹 중에서 긍정 가잉을 하는 거야. 인정 과잉. 안 되는 게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거 다 돼. 안 되는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부 나이킹. 정 반대로 가버렸네.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성공하면 좋은 거고. 근데 성공하는 것보다 힘든 고통을 사는 분들이 더 자기 많기 혼자 때문에. 이렇게 도취돼서 사는 거야.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형들이. 도치 안 되면 죽으니까. 이런 유형들은 전부 다 이제 몸의 석수만 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뭐 질식불만형. 질식불만형. 뭡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치매를 당하는데 불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큰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만 몇 살 된 주부님이 찾아오셨는데 자살을 2번 시도했어요. 저한테 한 6개월 치료받고 그리고 지금은 성당 다니면서 굉장히 회복되고 잘 살아요. 근데 난 감사한데 자기 집안이 큰아버지 집안이에요. 그 아들로 봤어요. 아버지는 제일 큰아버지야. 근데 작은아버지가 더 잘 살았어. 근데 큰아버지가 보일러 수리공이야. 근데 작은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하는 거야. 어릴 때 손잡고 이렇게 작은아버지 집 갔을 거 아니야. 이따 아이가. 이래 가갔는데 작은엄마하고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야. 그 당시 때 이 소녀는 내가 치매당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치매시켜 자기도 치매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작은아버지 자기 엄마의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나요. 같지도 않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우울증인데 우울증도 자기 가시 우울증이 있어요. 비판 부정 우울증도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어요. 우울성이나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을 가졌으면서도 과거 지향적 슬픔이 있는 거지. 우울성에다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상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울성에는 자기 가시형 우울성, 자기 모방성 우울성, 뭐 비판 우울성, 아까 말한 거 자존감 결여 우울성 막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상심리학에서 우울증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아니다. 상담하다 보면 다 유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좀 좋은 직장이래요. 경제 다니고 살기도 괜찮은데 시어머니한테 항상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미움을 받냐면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하고 비슷한 유형의 인격을 침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네. 그래 이게 뭔 얘기냐면 남편은 똑똑한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잘 되지도 않고 하면서 인격적인 침해를 가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침해 정수가 반복된 거죠. 아버지가 받았던 인격적 침해가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인격 침해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울감이. 그럼 자살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 우울하죠. 우울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를 가시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야. 그렇죠. 나 있잖아 우리 남편 뭐 듣고 뭐 영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면서 얘기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지. 좋은 것처럼.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팩트 중에서 우리 딸이 예쁘고 뭐 그러면서 집에 뭐 들어가면 혼자 있으면 우울성이 오면서 자살하고. 그럼 그 이중적이면 상당히 장애가 오겠네요. 네. 적으로. 그다음에 비판 부정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 맞죠? 질식 불만 명중에서 어떤 인격의 침해를 당하면 계속 비판해서 부정합니다.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한테 인격적 침해 준 사람한테는 계속 비판 부정적 어떤 분노적 욕설을 가지고 있는 우울성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 가시하는 거 이런 건 조울증적인 요소가 크게 나타나. 이런 사람이 섹스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런 두 가지 유형을 같이 사용하면서 충분히 할 수. 예를 들어서 비판하면서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해서 뭐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섹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는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참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 이런 섹스도 어떤 몸과 마음이 하려는 섹스가 아니라 뭔가 섹스만은 심리적 살해 유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결핍 가시형. 이거는 이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이 이랬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를 결핍 가시형. 이 사람은 대표적인 게 쇼핑 중독 있잖아요. 네. 가도 소비형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은 예를 들어서 대리인데 사장처럼 우리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꾸로 여자는 뭐 남편은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휘황찬란하게 가시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없으면서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핍 가시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섹스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섹스만 하는 심리적 살해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도 두 사람이 섹스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맞죠. 과시로 가는 거죠. 허용으로. 예. 저희 집안에도 그런 커플이 있어요. 굉장히 둘 다 뭐 괜찮아요. 선생님이고 여자는 또 남성분도 꽤 괜찮은 공무원이고 돈 잘 벌어요. 그런데 뭐 차 이번에 BMW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월급쟁이인데 어차피 잘 살아도 물론 뭐 둘이 합하면 좀 되지만 그냥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옷도 뭐 굉장히 비싼 것만 입고 굉장히 치레를 많이 하는데 이제 속사정을 알잖아요. 집안이니까. 근데 쟤들 전부 마이너스 다 빚이다 이러더라고. 빚으로 그러지만 그거 다 충족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 언니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갈라놨어요. 그리고 중매를 시켜서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즘에 결혼시켜가지고. 이 주부들 중에 명품 선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없으면서 막 명품 들고 다녀. 이런 것도 어떤 부족에서 이렇게 결핍 가시형들의 한 유형이고요. 그렇죠.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거. 네, 어느 집에 가면요. 월세를 살면서도 차는 번뜩번뜩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부족 속에서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고 부부로서 섹스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서는 서로 의문점을 우리가 각자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그런 섹스를 하고 있는지 오늘 청취자들이 이런 다양한 유형 속에 내가 있지 않는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네 전부 공통점은 그러네요. 내면이 가난한 사람들. 네. 그러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나온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까 말대로 자기를 버리고 그래. 에고를 버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거고 여기서 내면이 가난한 사람 물질적인 그 충족감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자꾸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원만한 인격이 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파트너를 충분히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면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은 것이 충분히 그렇죠. 그게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들 가운데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멧돼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무슨 강의였는가 모르지만 심리학자들도 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영광스럽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멧돼지 얘기를 했어요. 멧돼지가 왜 내려올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애착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파괴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멧돼지들이 자기들끼리 놀아야 영역적 애착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멧돼지도 뛰어 내려오는데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정서의 애착, 인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격 침해 이런 부분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다음에 누구한테는 내한테 사회적 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는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내 자식한테 또는 누군가에게 행한 좋지 못한 행동이 결국은 돌아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이제 지금 몸의 섹스의 어떤 심리적 유형 사례를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제대로 되지 못한 인격, 본인의 인격과 그것이 또 내 자식한테 또 대물림하고 나의 갈등과 나의 불안과 나의 그 잘못된 심리를 자식한테 풀음으로써 그 자식이 또 불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또 타인을 만나면서 그런 개체들이 만나면서 또 다른 복합적인 또 우울과 이 불안, 장애와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가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또 이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지금 유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게 느껴지네요. 네. 말 한마디를 참 잘해야겠다는 예. 생각.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성기능 장애, 우리 자식의 성기능 장애를 그렇죠.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어릴 때에 그 사랑받고 접촉받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네. 성적인 그 대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의 어떤 그렇죠. 그런 그 만족 부족이 그렇죠. 결국 인격 장애를 낳는 근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예. 맞습니다. 섹스 잘합시다. 네. 예, 어린애 때는 이게 접촉, 뭐 이렇게 물고 빨고 이런 게 다 사랑행위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게 엄마, 부족해 버리면 스킨십. 인격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스킨십을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많이 자녀들 안아주고 사랑해주시고 스킨십 해주고 내가 만든 내 자녀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부간에는 서로 이런 상처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정말 껴안아주고 그 가수 김창완 씨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다쳐서 머리에 상처가 있대요. 그게 자기가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상처를 보면서 거기다가 뽀뽀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자기 몸의 상처에서 마음의 상처로 됐던 것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더 당당해졌고 자신감이 있어졌고 그 상처가 녹았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너무나 감사했고 와이프를 이제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끌어안음,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남녀 간에 서로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섹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